안녕하세요. 은자여사입니다. 우리 언니들, 명절 끝나고 나면 집이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죠? 북적거리던 가족들 다 가고 나면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딸아이가 본가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문이 딱 닫히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외롭다기보다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언니들도 아시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나를 위한 보물 같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도 한참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언니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외로움이요. 이거 부끄러운 감정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언니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세요. 제가 댓글이랑 이메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전쯤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나 지금 완전히 혼자구나 싶은 거죠. 남편은 거실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기분 아세요? 집에 사람은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혼자인 그 느낌. 그리고 더 슬픈 건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어도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와도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면 또 외롭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외로움이랑 혼자 있음은 완전히 다른 거래요.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고 외로움은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반대로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엔 내가 외로운 게 자식들이랑 안 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동네 모임도 나가고 계속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집에만 오면 다시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필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주로 살아왔잖아요. 정작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런 질문은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운 거죠. 마치 40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정년퇴직한 남자들처럼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죠?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고 혼자 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일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니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언니들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알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거나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외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슬프다고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외롭다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연구 결과 보면요,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마치 공을 물속에 억지로 눌러 넣으면 손을 떼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들었던 방법 중에 정말 도움이 됐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감정일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기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일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일단 노트를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다가 외로움을 느꼈는지,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가슴이 답답한지, 목이 메는지, 배가 허한지 0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기면 지금 외로움이 몇 점인지, 이 외로움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은 뭔지, 이렇게 쓰다 보면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냥 막연하게 아 외로워 하고 불안해하던 감정이 좀 더 명확해지고 다루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회중 전등을 켜면 무서운 게 덜해지는 것처럼요. 저도 한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로 저녁 알겁스쯤 TV를 켜놓고 뭘 봐야 할지 리모컨만 만지작거릴 때 외로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제일 시끄러웠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대처가 가능해졌어요. 아, 나는 저녁 7시쯤 특히 취약하구나. 그럼 이 시간에는 미리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움도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야, 너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해. 또는 너 자신과 좀 더 깊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외로움이 올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경고하는 건데요. 첫째, SNS나 유튜브를 무작정 보면서 시간 때우기. 이거 되게 위험해요. 당장은 외로움을 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공허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는 거죠. 둘째, 폭식이나 충동구매. 저도 한때 홈쇼핑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외로울 때마다 뭔가 주문하면 택배 오는 게 기대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물건이 오면 잠깐 좋다가 금방 또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 술이나 수면제에 의존하기. 이건 정말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건데 이런 걸로 외로움을 달래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대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외로움이 올 때는 일단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기록해보세요. 3분에서 5분만이라도요. 이게 정말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로 외로움을 인정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죠. 감정 일기를 쓰면서 패턴을 파악하고 SNS나 폭식 같은 임시방편은 피하는 거.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언니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보물 같은 내용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나를 위한 선물로 바꾸는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방해하면 싫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방법 1. 나만의 작은 의식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특별한 행동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커피를 내리는 건데 이게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만의 작은 의식이 된 거예요. 원두를 직접 갈고 물 끓이는 소리 듣고 커피 향 맡고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요. 이게 처음엔 그냥 커피였는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 정말 소중해진 거예요. 아,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언니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작은 의식.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의식. 뭐가 있을까요? 차를 우려서 마시기, 베란다에서 식물 관찰하기, 좋아하는 향초 켜고 5분간 심호흡하기, 손 마사지하면서 핸드크림 바르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우리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준대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래요. 혼자 있어도 나는 나를 잘 돌볼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나 혼자서는 안 돼. 누군가 필요해.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만의 의식을 통해서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 2. 배움의 시간으로 전환하기. 두 번째 방법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배우는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유튜브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은 평생 그려본 적도 없었고 솔직히 재능도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마다 물감이랑 붓 꺼내서 끄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진짜 엉망이었어요. 나무 그리려고 했는데 브로콜리 같고 강아지 그렸는데 돼지 같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못 그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잘 그려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2시간이 20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이라는 상태래요. 이렇게 몰입하는 순간에는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싹 사라진대요. 더 중요한 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언니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예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글쓰기, 뜨개질, 정리수납, 사진 찍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거. 이게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보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우리 나이 언니들이 새로운 걸 배워서 인생이 바뀐 사례가 정말 많아요. 60대에 요가 시작해서 지금은 요가 강사가 된 분도 있고 70대에 블로그 시작해서 책까지 낸 분도 있어요.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방법 3. 나와의 대화 시간 갖기. 세 번째 방법은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나 자신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나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에 답을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요. 이번 주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지? 요즘 내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뭘까? 1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지? 젊었을 때 못 이룬 꿈 중에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요,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이런 걸 원했구나. 나한테는 이게 중요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요. 나를 이해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외로움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단절돼 있어서일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게, 저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보다 조용한 곳에서 책 읽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외롭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하면서 편안해진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랑 단둘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모르니까 혼자 있는 게 불편한 거죠. 근데 나를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편해요. 오히려 나랑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비위 맞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일단 인정하고 관찰해 보는 것. 감정일기를 쓰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물로 만드는 3가지 방법. 나만의 작은 의식 만들기,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으로 쓰기,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갖기.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당장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만 골라서 해보는 거예요. 딱 하나만요. 저도 처음엔 커피 의식 하나만 시작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못했어요. 어떤 날은 급하게 마시고 어떤 날은 까먹고 그냥 인스턴트 타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와의 연결도 필요해요. 다만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가 훨씬 건강하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정말 보물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정말 힘들고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거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저도 한때 상담 받았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날이 꼭 오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오늘 이만큼 시도한 나는 꼭 칭찬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볼게요. 그것도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 많으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언니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